1482년 8월 한 여자가 사약을 받습니다. 그녀의 나이 27세, 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18세에 후궁으로 들어가 21세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쫓겨났고 다시 3년 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화를 꽃피운 성군. 역사는 그를 좋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은 왕이 왜 아내를 죽였을까요? 실록에는 그녀의 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투기, 저주, 독약 소지, 시어머니에 대한 불손. 정말 이게 죽을 죄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초로 사약을 받은 왕비, 패비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말 나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걸까요? 패비 윤씨를 이해하려면 먼저 남편 성종을 알아야 합니다. 1469년 13살의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의경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죽었고 삼촌 예종도 즉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조카가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가 뒤를 바쳤습니다. 성종은 이 두 여자의 보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성종의 업적은 화려합니다. 1485년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세조 때 시작된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동국여지 승람, 동국통감 같은 역사서와 지리서도 편찬했습니다. 사림을 등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고 평가합니다.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왕이라고요. 그런데 성종에게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12명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13명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손꼽히는 숫자입니다. 자녀는 28명. 이것도 조선 최다 기록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밤마다 다른 후궁을 찾았다. 신하들이 전하, 용체를 보존하소서라고 간언할 정도였습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람 성종. 좋은 왕이었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는 성군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예왕후였습니다. 공예왕후의 아버지는 한명회입니다. 세조의 오른팔, 조선 최고의 권력자, 킹메이커. 그 한명회의 딸이 왕비가 된 겁니다. 1467년 공예왕후는 11살에 결혼합니다. 남편 성종도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신랑과 어린 신부였습니다. 2년 뒤 남편이 왕이 되면서 공예왕후는 13살에 왕비가 됩니다. 그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성품이 유순하고 온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남편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왕비 자리에 있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후사 문제는 심각한 일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왕위 계승이 불안해지니까요. 1474년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19세, 사인은 병이었습니다. 킹메이커의 딸, 조용하고 순종적인 왕비, 19살의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1455년 함안 윤씨 가문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윤기무, 벼슬이 낮은 양반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양반가였습니다. 1473년 윤씨의 나이 18세, 그녀는 후궁 간택에 뽑힙니다. 조선시대 후궁 간택은 전국의 양반과 처녀들을 모아서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외모, 성품, 건강, 집안 배경을 봤습니다. 윤씨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받은 직위는 수계, 후궁 중에서도 낮은 자리입니다. 정일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 있는데
수기는 정삼품입니다.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성품이 매우 강하여 굽히지 않았다고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공예왕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종은 이 새로운 후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총애가 깊었습니다. 다른 후궁들보다 윤 씨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1474년 공예왕후가 죽습니다. 왕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비가 될까요? 권력자 집안의 딸, 명문가의 여식 아닙니다. 1476년 성종은 수계 윤 씨를 왕비로 책봉합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후궁이 조선의 국모가 된 겁니다. 같은 해 윤 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원자입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후궁으로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비가 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을 낳은 뒤 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산 후 성정이 크게 변했다. 왕비가 된 기쁨, 아들을 낳은 안도감,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이것을 산후우울증으로 추정합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심하면 양극성 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패비 윤 씨의 증상을 분석하며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500년 전 사람을 현대의학으로 진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급격한 성격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씨의 정신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성종은 어땠을까요? 왕비가 아이를 낳자마자 성종은 다른 후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원래도 여색을 좋아했지만 이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후궁 엄씨가 있었습니다. 후궁 정씨도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총애했습니다. 윤 씨가 아이를 낳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실의 후계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 갑니다. 매일 밤 다른 후궁을 찾습니다. 후궁이 12명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산후우울증에 남편의 외도까지 윤 씨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을 겁니다. 실록은 그녀가 투기했다고 적었습니다. 투기, 질투했다는 뜻입니다. 조선에서 여자가 남편의 바람에 질투하면 그게 죄였습니다. 윤 씨에게는 남편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는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직접 고른 며느리였습니다. 세조는 안목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세조가 이 여자가 좋다며 아들 의경세자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 의경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인수대비는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 성종이 왕이 되면서 그녀는 대비가 됩니다. 남편이 왕이 돼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아들이 왕이 돼서 대비가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인수대비는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똑똑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여성교육서 내운을 직접 저술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책으로 썼습니다. 그녀의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합니다. 이게 인수대비가 생각하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공예왕후는 이 기준에 맞았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시어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인수대비는 공예왕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윤 씨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면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섭하면 반발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내훈을 쓴 사람입니다.
그녀가 보기에 윤 씨는 교육이 안 된 여자였습니다. 부덕하고 질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두 강한 여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부딪혔습니다. 윤 씨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입니다. 특히 엄귀인과 정귀인이 문제였습니다. 엄귀인은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정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왕비 윤 씨를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 후궁들에게 왕비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왕비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자기들과 똑같은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왕비가 됐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겼을 겁니다. 게다가 윤 씨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후궁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이 다른 후궁에게 가면 질투했습니다. 엄귀인과 정귀인은 시어머니 인수대비에게 붙었습니다. 왕비 마마가 이러저러하게 행동했습니다. 왕비 마마가 저주를 했습니다. 왕비 마마가 독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함이 시작됐습니다. 윤 씨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매일 밤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시어머니는 자기를 괴롭히고 후궁들은 자기를 모함합니다.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1479년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성종이 선언합니다. 왕비 윤 씨를 폐하한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를 폐위한다니요.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록에 적힌 윤 씨의 죄목을 보겠습니다. 첫째, 투기. 왕이 다른 후궁에게 가는 걸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후궁이 12명입니다. 질투 안 하는 아내가 어디 있나요? 남편이 매일 바람 피우는데 화 안 내는 게 정상인가요? 둘째, 저주 행위. 저주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어디 있나요? 누가 봤나요? 인형이 발견됐나요? 실록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셋째, 독약 소지. 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요? 왕을, 시어머니를, 실제로 누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만 있었다는 건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가요? 넷째, 시어머니에 대한 불손. 이건 좀 애매합니다. 시어머니가 괴롭히는데 참기만 해야 하나요? 반발하면 죄인가요? 야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중에 손톱으로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얼굴을 핥히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긴 야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투기 후궁 12명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주 증거가 없습니다. 독약 실제로 해친 사람이 없습니다. 불손 시어머니가 먼저 괴롭혔습니다. 얼굴 핥히기 실록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왕비를 쫓아낼 이유가 되나요? 성종이 폐비를 선언하자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6조의 판서들, 종친들, 3사의 대관들, 거의 모든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비 마마는 원자의 어머니입니다. 원자는 훗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의 어머니를 폐위하면 원자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윤 씨는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어머니를 폐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중국 역사를 인용합니다. 북송의 철종도 황후를 폐했다. 선례가 있다. 신하들이 다시 반대합니다. 그건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어머니 인수대비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 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부덕하고 질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조선의 국모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신하들 전원이 반대해도 어머니가 원하면 그걸 따르는 왕,
이게 성종입니다. 좋은 왕이었다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이었다고요? 그 성군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1479년 윤씨는 패비가 됩니다.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아들 원자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생이별입니다. 4살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패비가 된 뒤 그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조용히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동정 여론이 생겼습니다. 원자의 어머니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3년이나 지났으니 용서해도 되지 않겠는가? 신하들 중에는 패비를 복권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482년 원자가 세자로 책봉될 예정이었습니다. 6살이 된 아들이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자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패비 윤씨입니다.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 어머니를 복권시킬 겁니다. 패비에서 다시 왕비로, 어쩌면 대비로 올릴 겁니다. 인수대비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손자가 왕이 되면 그 며느리가 대비가 된다고. 그럼 자기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인수대비는 결심합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 1482년 8월 윤씨의 친정에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종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사약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왜 지금인가? 아들이 세자가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없애야 했습니다. 세자가 되고 나면 세자의 생모라는 지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죽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인수대비의 계산이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윤씨의 나이 27세,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윤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윤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했습니다. 그 피를 흰 적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신씨에게 그 적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잘 보관해 주세요.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이것을 보여주세요. 내 억울함을 알려주세요. 피 묻은 적삼.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이니까요. 하지만 22년 뒤 이 적삼은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윤씨는 죽었습니다. 27세. 가난한 양반가의 딸에서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패비가 되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윤씨가 죽은 뒤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7살의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4살에 헤어졌으니까요.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새 어머니를 줍니다. 정여망우입니다. 아들은 정여망우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친어머니가 패비되고 사약받은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주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483년 아들은 세자가 됩니다. 8살이었습니다. 1494년 아버지 성종이 죽습니다. 아들은 19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왕이 된 뒤에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어느 날 연산군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해준 겁니다. 전하의 친어머니는 정여망우가 아닙니다. 패비 윤씨입니다. 그분은 전하가 7살 때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산군의 나이 29살. 22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왜 죽었나? 할머니 인수대비가 죽였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사약을 내렸습니다.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이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적삼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연산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은 처형당했습니다. 인수대비에게는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1504년 조선을 피로 물들인 대숙청.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22년 뒤 복수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패비 윤 씨는 정말 나쁜 여자였을까요? 실록에 적힌 죄목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투기. 남편에게 후궁이 12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여자를 찾았습니다. 질투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주. 증거가 없습니다. 독약 소지. 실제로 해친 사람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불손. 시어머니가 먼저 괴롭혔습니다. 윤 씨의 잘못이 뭔가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참지 못한 것. 시어머니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 후궁들의 모함에 가만히 있지 않은 것. 어쩌면 그녀의 진짜 죄는 참지 않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고, 시어머니가 괴롭혀도 참고, 후궁들이 모함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 공혜영은은 참았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왕비 윤 씨는 참지 않았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죽임당했습니다. 남편 성종은 어땠습니까? 후궁 12명을 두고 매일 다른 여자를 찾고 아내가 질투하면 부덕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친아들이 전원 반대해도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요구하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 맞습니다. 문화를 꽃 피운 좋은 왕,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는 어땠습니까? 며느리를 괴롭히고 후궁들 편을 들어 며느리를 고립시키고 패비를 주장하고 3년 뒤에는 사약까지 요구했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면서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패비 윤 씨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못 만났습니다. 마마보이 남편을 만났습니다. 후궁들에게 모함당했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딸에서 왕비가 됐지만 결국 27세의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들은 22년 동안 진실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나라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사약을 받은 왕비, 패비 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패비 윤 씨의 억울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산군의 복수, 갑자사화를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